우리 교사가 어느 집단이든 어느 네. 방향이든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좀 위험한 생각 위험한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티타임입니다. 네. 티티타임의 케이쌤입니다. 네, 첫 주 어떻게 정신없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게 보냈는데 음. 사실은 이렇게 무리해서 또 일정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PD수첩 방송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네.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청했어요.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복합적이었는데 사실 가장 큰 감정은 분노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땠어요? 저는 사실 원래도 아동학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음. 왜냐면 이제 제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교사를 움켜쥘 수 있는 진짜 엄청 강력한 무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면서 '아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노보다는 좀 두려움이 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음. 많이 음. 무서웠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게 막상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 진짜 좀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장 화난 거는 그 오히려 그 학부모나 그 학생이나 그런 상황적인 요인보다도 거기 나왔던 그 관리자분들과 거의 정부 부처 관계 교육부 네. 관계자분의 대응에 전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음. 이거는 뭐 음. 그분들이 속사정을 모르고 방송만 보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공장으로 치면 근로자가 사고로 그렇게 다치거나 고생을 한 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음. 당해야 하지?' 아동학대에 네네. 관련된 뉴스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줘야 될 곳에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 '뭘 한 거지? 뭘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아이가 원치 않는 모든 행동이 네. 결국엔 학대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고, 저는 이제 쪼금 음 다르다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를 가지고 이제 교사에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게 몇 단계인지 기억나세요? 총 6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4 단계거든요. 네. 그럼 위에 2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깐 사실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윤리적이다.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옳은 것이다, 윤리적이다,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랑은 쪼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당연히 모든 일이 적법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적법한 것을 넘어서 어떤 윤리나 인간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학부모님들이 제기하셨던 것이 과연 법 너머의 그 윤리나 인간의 삶의 가치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담고 있었는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가 쪼금 생각하면서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가장 제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쪼금 어떤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처럼 그 법과
질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느린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정부 부처가 있고 네. 또 어느 정도의 윤곽선만 잡아줘도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할 텐데 네. 아니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체벌이나 꼭 이런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가 어디까지 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지만 아동학대 법률은 똑같이 적용받는 게 자체가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사회화를 시키는 공간인데 음. 그 사회 과정에 아이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학대로 몰아지는 지금의 상황은 그리고 그 실제로 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 교사의 명예와 그 교사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은 굉장히 네.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사하면서도 학부모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가입된 맘카페에 갔는데 그분은 맘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깐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까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삶에서 모든 것에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 약간 억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것에는. 네. 어떤 것이 그냥 무한정 풀어 놓아도 안 되고 무한정 억제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주어지면서 인간에게 좀 바른 인간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재 시스템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시스템으로만 봤을 때에는 억제 자체는 하나의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니까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방송에서도 나온 것처럼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잡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때 그 무력함을 가지고 과연 '교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 부분도 저도 진짜 너무 속상했고 네네.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쵸. 그리고 그럼으로써 아직 가능성 있는 아이들도 그걸 보고 모방할 수 있고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네. 정말 안 되는 애들을 버리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굳이 선생님이 힘들게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관심을 투자해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좀 이런 애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제가 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그냥 버리자. 음. 얘네들 학급 운영에서 좀 배제하거나 내가 가르칠 아이들 목록에 넣지 말고 내가 관심은 다른 아이들 넣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손실이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무력함을 느꼈던 시간인 것 같고 음. 이번에는 같은 동료 교사하고 내일이라고 느껴서인지 되게 힘들었네요. 네. 그쵸. 네. 또 맨 마지막에 이제 단서로 생활지도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실질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활지도법을 만들 때 교사가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었을지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예. 얼마나 그것도 의견이 정말 반영됐을 때 예.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면서 좀 일단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아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을 떠나서 네. 이거는 좀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사가 어느 집단이든 어느 네. 방향이든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좀 위험한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정말 '교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어도 사실 작다기보다는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다. 왜냐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힘들다더라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의 스탠스가 그래도
교사의 어려움을 많이 지지해 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교사가 실제로 아동학대 저질렀다기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교권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을 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다른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하에서는 약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봤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쪼끔 제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프게 들렸던 부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매뉴얼대로 이제 하셨다는 그 말씀이 좀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매뉴얼대로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매뉴얼에 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피해를 교장 선생님께서 감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매뉴얼대로 한 거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뭐 사실 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면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도 뭐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면피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러니까 PD수첩이 원한 의도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PD수첩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입장을 정말 짤막하게 언급하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부하 직원에게 너무나 비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PD수첩에서는 조금 더 큰 틀의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PD수첩이 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제 교장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든 뭔가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은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 매뉴얼에서는 조금 이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번에 방송을 처음 하기 전에 했던 대화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지는 그 PD수첩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뭐 교장 선생님을 더 비난하거나 교감 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더 비난하거나 이렇게, 혹은 더 옹호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나 아동학대라는 이 예민한 부분을 다룰 때 음.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학대를 다룰 때랑 교사로부터 당하는 학대를 다룰 때의 잣대가 너무 일정하지도 음. 않고 되게 그렇죠. 대응 방법도 다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동이 맞아요.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게 더 음. 큰지는 알 수 없지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나 시스템 자체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그러면 교사가 이행했을 때 그걸 보호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서 부모한테 손바닥을 맞거나 멍이 들었어. 근데 이걸 아동학대를 보냐 안 보느냐는 되게 자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음. 교사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로 적용이 되고 네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한없이 온화하게 적용이 되는 게, 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법적인 처벌 문제로 가면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이 주체가 그렇죠. 돼야지 누가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참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길을 밟아왔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어 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안 겪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누가 봐도 뭐 매뉴얼이나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어긋나는 일이다.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좀 학부모를 설득도 필요하고 학교 전체가 나서서 이 교사를 보호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께 우리가 조금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또 그런 분을 또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음. 학부모가 네. 지도할 때 뭔가 태클을 걸면 "그냥 나한테 보내라."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말씀만 해 주셔서 좀 힘이 되고 제가 좀 섣불리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 매뉴얼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신고를 안 하면 본인이 그런 신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신고를 안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네. 교장한테 우리 담임교사가 아동학대했는데 교장도 은폐하려고 한다. 교육청에 음. 신고를 해. 교육청도 음.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교육부에 신고를 해. 이렇게 음.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걸릴 거고 언젠가는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게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관련 책임자한테 넘어가니까 네. 인지하는 순간 매뉴얼대로 했다는 게 완전히 100%내 자신의 보존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는 좀 정말 조정의 여지가 없다면 그건 매뉴얼이 진짜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음음음.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안 했다면은 음. 사람들이 이제 관리자한테 분노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이제 뭐 나름대로 이것도 어떤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정제해서 이야기를 하니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의 입장도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음 좀 아쉽긴 하죠.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선생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사건이라서 정말 함부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아 안타깝죠. 너무 너무너무 안타깝죠. 정말 피디수첩에 나온 사연을 보고 이 일을 다시 뒤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뒤늦게 교대에 온 케이스라서 더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셨어야죠."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음.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네. 이 개인의 문제로 하기에는 음. 이미 너무 시스템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많이 보여 가지고 음. 맞아요. 조금 이걸 고치기 음. 위해서 음. 이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노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한테 갈 일이 아니라 그 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뭐 거기에 있었던 교육부 관계자한테 화가 나지만 음. 더 거대한 이런 시스템에 좀 가서 장기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원단체도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사실은 교원단체에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교원단체에 대한 약간 선입견도 있고 해 가지고 네. 이제 뭐 약간 뭐 정치색을 띈다든가 이제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은 가입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 가입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 생각보다 교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활동 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보면 나름대로 정말 교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담길 때 힘이 실리니까 네. 어 그쵸. 자기의 성향에 맞는 자기의 색깔에 맞는 교원단체를 어디든 좀 들어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음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정말 네. 선생님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네. 힘내고 싶고 특히 네. 진행 중인 일 있으시면 되게 원만히 정의롭게 해결되길 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화이팅.